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인데 요약집 59페이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중개계약은 매도의뢰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계약공개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계약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계약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집 못 팔아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이란 거래 당사자들끼리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시험에 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뭐가 중개계약이고 거래계약인지. 시험에 거래계약이란 의뢰인과 계약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다 X, 중개계약이란 의뢰인 상호 간에 맺는 계약이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자, 요약집 그 59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이 나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 팔려고 하면 한 군데 부동산에만 내놓으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여기저기 팔아달라고 많이 내놓죠. 그랬다가 먼저 계약 성사시킨 한 명에게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독점 중개도 있고요, 또 순가 중개, 뭐 단독 중개, 공동 중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별로 안 좋다. 전속 중개계약이 좋다는 취지로 답해야 됩니다.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은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구두로 집 팔아달라. 집 팔아달라고 중개업소에 들어가면은 중개업소 사장님이 또는 실장님이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대장 내놓더라고. 매물 접수 대장 내놓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 요약집 60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손님 왔길래 이름 전화번호 묻고 성명은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젊은 여자분한테. 그랬더니만 사장님은 전 이제 실장으로 취직했고 사장님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아저씨 이름은 알았으면 알려고 이러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혼나서 왜 젊은 여자분 이름 물었냐고. 이름도 왜 이름 물었냐면 저는 60페이지 요약집 60페이지에 있는 중개 의뢰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적는 欄 있죠. 제가 아마 이름 알려줬으면 생년월일은요, 주소는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서상.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중개업소에 근무하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이걸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쓰도록 서식이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계약공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손님이 중개보수 안 주고 도망가 버리면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소송 제기하려면은 이름을 적어야 된다고요. 물론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뭐 이름 모르니까,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고소할 수는 있지만 민사사건은 당사자를 특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어야 된다고요, 원칙은. 근데 현실은 못 적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계약공개사가 적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손님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문서로 적으면 누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손님이 유리하다는 얘기. 왜 손님이 유리하냐, 이런 거 중개보수 같은 걸 적어놨기 때문에 초과해서 못 받는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려
저는 개업공개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적어놓으면. 아까 중개보수 안 주고 도망가도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이 물가 수준, 암기 프린트는 물가 수준이 10번에 첫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물가 수준, 암기 프린트 10번에 물가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물가 수준이 이거 약자입니다.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서 정한 중개 보수,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서식이 법정 서식이 우리 요약집 60페이지, 61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법정 서식입니다. 요 서식이 있고요.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오늘 문제에는 그 요약집 61페이지 메뉴에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맨 밑에 권리 취득용이 있죠. 권리 취득용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 권리 취득용이 뭐 있나요?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런 게 있죠. 이게 시험에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위에 권리 이전용하고 권리 취득용 구분하는 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 중개계약이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요즘 뉴스에 뭐 김호중 씨 전속 계약 맺은 사장님이 뭐 자기 사촌 형인가 그렇다 전속 계약 맺었다 이런 게 뉴스에 전속이라는 말이 나왔죠. 많이 뭐 음주운전을 입에는 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뭐 이런 또 뭐 12제 차를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도망갔냐 하니까 공황장애가 있어 도망갔다. 처벌받을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만 처벌받을 가능성은 좀 법적으로만 보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혈액검사하니까 17시간 후에 나타나면 안 나온대. 술 먹어도 17시간 후에 나타나서 법적으로는 처벌되기 좀 어려울 개연성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죠. 저도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술을 뭐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입에는 됐다가 안 먹을 수도 있기는 해요. 저한테 왜 그러는데 제가 김호중 다닌데 근데 팬덤이 대단한가 봐요. 잘못만 했다가는 막 그 팬들이 가만 안 있나 봐 난리를 치고. 근데 약간 옛날에 주묵세계에 있었는가 보더라고 젊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기 쉽지는 않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속이란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입니다. 딱 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계약입니다. 그 전속 중개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임의 규정 자유다. 단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말로 하면 안 되고 전속 중개 계약서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중개업하면서 전속 중개 계약 한 번도 못 적어봤어요. 제가 일단 손님한테 다른 데 내놓은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 다른 데 내놨으면 전속을 못 하잖아요.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전속합시다 하니까 아저씨 왜 그러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던데 벌써 다른 데 갔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속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현실적으로. 이미 여러 군데 내놓고 벌써 저한테는 나중에 왔는데 처음 왔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엔 관행이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요즘은 좀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어디다 공개해야 되냐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인데 시험에 또는 대신에 및 X로 출제됐습니다.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된다. 두 군데 다 해도 된다. 만약 7일 이내 공개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이 7일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새로 받았으니까 프린터 좀 밑줄 좀 치세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또 법이 39번에 10번에 있죠. 39번에 10번. 39번에 10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 요 7일, 3년 요런 숫자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검 7가지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7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권리관계는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님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가져오셨어요?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73 기출문제집 73페이지 73에 7번 73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으로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을 고르면 하면 3번이 답입니다. 여기 취득시 조세는, 취득 조세는 없잖아요. 이게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죠. 또 여기에 있는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입니다.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조금 전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암기해야 된다고. 암기 프린트는 5번에 있잖아요. 요거 지금 5번에 있고, 조금 전에 했던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요건 암기 프린트 5번에 있다. 5번. 암기를 꼭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62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2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양가로 3번에 있네요. 위에서 한 10번째 줄 양가로 3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시험에 과거 8회 때 시험에 10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팩스로 통지했다. 업무 처리 사항을. 팩스도 문서에 준한 것으로 오라고 출제됐습니다. 시험 법조문에 팩스라는 말은 없지만 팩스,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 나중에 못 들었다, 통지 못 들었다 하면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민법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했으면 살면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게 좋죠. 휴대폰
압수수색 하잖아요. 만약 문제 생기면 휴대폰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 돌싱글 드라마 텔레비전 보니까 돌싱 이혼한 사람 보니까 그 이혼 사유 말하는데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블랙박스 보니까 블랙박스의 배우자가 딴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보고 이혼하게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차에서 그래서 누가 전화 오면 블랙박스 선 뽑아버리고 이야기해. 그 와이프가 볼 수도 있거든. 심심하면 뭐 빼가지고 가서 막 보고 그러더라고. 그 녹화돼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제 그러면 안 보겠지. 이제 이런 걸 내가 뺀다는 걸 알면. 어쨌든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증거는 없애고 유리한 증거는 남겨야 돼요. 자,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하면 지체 없이 공개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설명 의무가 있고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설명 의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확인 설명은 어떤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는데 서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에. 그 서식을 한번 볼까요? 66페이지 서식. 66페이지 서식에 메뉴에 을의 1번 을의 의무사항 동그라미 3번에 있다고요. 66페이지 요약집 6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메뉴에. 서식에 이렇게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 하면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러나 명시적 명문 규정이 이게 서식에 있다. 전속 중개계약만. 일반 중개계약은 명문 규정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2페이지에도 있고 요약집 66페이지 거기에 서식에도 있습니다. 서식에 2번에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죠. 66페이지를 보면 62페이지에도 있고요. 6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66페이지 서식에서는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이 의뢰인이죠. 자, 그래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에 자, 이렇게 전속 중개계약을 맺어놓고 전속을 맺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갑이라는 개업공개사와 전속을 맺어놓고 다른 개업공개사, 을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해야 됩니다. 의뢰하여 거래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10군데 내놨다고 위약금을 10번 무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한 경우에만 위약금을 물으면 됩니다. 여러 군데 뭐 A, B, C, D 내놓은 거는 100군데 내놨다고 위약금을 100번 무는 건 아니고 계약 성사되면 다른 데서 계약을 성사시켰으면 위약금을 갑이라는 개업공개사 전속을 맺었기 때문에 갑 전속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중개보수의 100%를 지급해야 됩니다. 보수가 예를 들면 법정 보수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80만 원 약정할 수도 있고 120만 원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현업을 해보니까 복비는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1억 비싸게 팔아주면 중개보수 더블로 주겠습니다. 그래도 이기잖아요. 1억 더 비싸게 팔아주니까. 거의 불가능한 요구를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한 번도 더블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거래를 못 성사시켰어요. 그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전세가 지금 시세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2년 전에 비쌀 때 1억 5천 주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1억 5천에 빼주면 복비는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된다고. 자, 어쨌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 외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계약했으면 만약에 갑한테 원래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단골 손님이니까 20 깎아줘가지고 80만 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위약금 얼마 물어야 돼요? 의뢰인은 을을 통해서 계약했으면
이게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을 뭐 A로 할까요? A로 했으면 의뢰인 A는 갑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얼마 지급해야 되냐고요? 80만 원, 100만 원 중에서 80만 주면 됩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입니다. 근데 120만 원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보수 초과 약정은 무효죠. 그럼 100만 원만 위약금 주면 됩니다. 그의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소개시켜준 비의뢰인과 갑 전속 매정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거래했다 하더라도 역시 A는 갑에게 위약금 법정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개보수면 낮게 받기로 약정했으면 낮은 금액, 높게 받기로 약정해도 법정보수만 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 스스로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 50% 지급입니까? 100% 지급입니까? 0%입니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50%다, 중개보수 100%다, 0%다. 답은 네, 굳이 따지자면 0%입니다. 위약금은 없다고요. 중개보수도 없습니다. 뭔데? 비용만 주잖아. 비용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위약금 없고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자, 그래서 만약에 요 100만 원인데 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습니다. 60만 원. 60만 원 지출했고 중개보수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런 경우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시험에 출제됐어요. 1번 6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30만 원, 4번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50만 원. 5번이 11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던데 110만 원. 왜 11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5번은 답이 아닙니다. 어쨌든 5번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은 아니고요. 4번이 뭐지? 4번이 답이죠. 예, 4번. 60만 원. 60만 원. 1번 있네. 60만 원이 아니고 비용은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지출한 게 없다면 한 푼도 못 받죠. 위약금은 없다고요. 비용만 받는다고. 비용. 여기에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 받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선언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68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입니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호갱노노, 직방, 다방 이런 거 정보망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건 정보망 아니죠.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들끼리만 정보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중개업소에서 사장님들이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고 뭐 물건 있다 없다 말하는 그게 정보망이라고요. 자, 이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요 숫자 다 중요합니다. 세 개 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물론 지정 요건을 갖추면 교부해 줄 것이고 요건을 불비하면,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정 요건입니다. 요약집 68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장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인 것들만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에 있는 거는. 책 암건이 2장에 들어갔으니까요. 자, 이거는 암기할 때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아니고 기사 1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7번 맞습니까? 암기 프린터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숫자들은 암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과정, 요건 요약집에 없어서 페이지를 안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요게 그대로 시험에 줄 때 됐습니다. 요 그림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A 개업공개사와 B 개업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그러면 A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물을 올립니다. 정보망에 올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손님 있다고 매도 의뢰인 8사람한테 직접 연락합니까? 아니면 매물을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합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요? A한테 연락하죠. 아까 이 A는 매도 의뢰인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올리지 못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만약 올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비개업공개사가 여기 직접 연락해가지고 계약 성사시키고 나면 여기에 중개보수 달라고 하면 의뢰인은 그냥 아무한테나 먼저 계약 성사시킨 사람 중개보수 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A는 매물만 올려놓고 중개보수는 한 번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은 아까 공개하면 안 된다 했고요. 따라서 의뢰인한테 직접 연락하는 게 아니라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매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이게 정보망 운영 절차입니다. 이용 과정입니다. 요 그림이 기출문제에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여기 우리 기출문제집에는 없나요? 그 문제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다 삭제하거든요. 사기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현실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너무 질서가 문란하다고 본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막 올렸다 삭제했다 이러면. 그래서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 삭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지정받은 정보망이 아니라 전부 사설 정보망입니다.
지정받은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매물 올린 사람이 삭제 안 됩니다. 그럼 뭐 허위 매물 올렸다가 또 삭제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요약집은 6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5번에 있습니다. 거래정보망의 운영. 동그라미 1번이 여기 있는 위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이 여기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해야 됩니다. 개공으로부터인데 시험에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접수받아야 돼. 왜냐하면 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환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죠. 직거래 사이트라면 의뢰인한테 직접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삭제한다는 이야기죠.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지정 취소사유입니다. 요약집은 70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8번. 부운정 1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합니다.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은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죠.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